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자, 금요일에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매일 함께하시는 분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로 여정은 님이 실시간은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네주셨는데요. 아유, 저희가 감사드려야죠. 감사합니다. 네, 실시간으로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저희야 더할 나위 없이 고맙습니다. 네. 반갑고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좀 널리 좀 알려주십시오. 청취율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끝난가요? 오늘까지일 것 같은데요. 아, 그러네요. 다음 주 월요일인가 그때로 네. 끝나요. 네, 좀 미리 좀 말씀하시지 그런 거는 눈치가 없어갖고 지난주쯤에 말씀하셨어야지 그걸 다 끝날 때 되도록 있다 말씀하시죠. 이제 끝날 때 얘기를 했는데 혹시라도 오늘 또 전화 올 수 있으니까 오면요 시선 집중. 네. 네. 김종배입니다. 네. 네. 아무튼 김종배 시선집중 유튜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 시선집중 검색을 하시면 바로 뜨니까요.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자, 첫 소식 가볼까요?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 13일 만에 처음으로 검사들을 만났습니다. 네. 추 장관은 어제였죠.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2019년 우수 검사들과 오찬을 가졌는데요. 네. 이날 이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와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수사 축소와 그 반대편에는 민생 사건 관련 수사에 더욱 공소 유지에 집중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대검찰청이 사실 지금 직접 수사부서 13곳을 없애기로 한 법무부의 이 검찰직제 개편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지금 냈습니다. 그랬다면서요? 네, 좀 중간 간부 인사를 법무부가 지금 주요 보직에 대해서 내부 공모 절차에 좀 들어간 상황인데요. 네. 빠르면 이제 일선 평검사들까지 인사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과연 또 한 번 큰 물갈이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검찰 직제 개편, 특히 직접 수사부서 축소에 대해서 검찰이 반대 의견을 냈다고 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부적절합니다. 공식적으로 지금 반대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뭐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너무 법무부가 보지 않고 직접적으로 그냥 밀어붙인 거 아니냐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수사하는 거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이유인데 네. 문제는 법이 지금 통과가 돼서 바뀌었거든요. 형사소송법이랑 검찰청법. 그게 지금 수사권을 조정하기 때문에 직접 수사를 못하도록 돼 있어요. 7월이면 다 바뀌고 그게 맞춰서 직제를 개편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검찰 개혁안 중에 직제 개편에는 계속 얘기가 나왔거든요. 사실 그 전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런데 또 수사는 어느 정도 지금 그 특수사들은 대부분 종료가 됐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결국 또 기득권 얘기로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러니까 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수사, 뭐 예를 들어서 세갈래,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 예. 그다음에 이른바 감찰무마 의혹 사건 유재수. 수사, 그다음에 뭐 울산 관련해서 네.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 사건. 근데 뭐 조국 장관 기소했으니까 일가 수사는 끝났다고 봐야 되고. 끝났죠. 감찰무마 의혹 사건 수사 같은 경우도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당했으니까 기각됐고요. 일단 마무리 국면이라고 봐야 네. 되고. 그러니까 뭐 그 직제 개편하고 직접적인 상관없잖아요. 예. 거기다가 지금 그 보도에 따르면 그래서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서는 그대로 놔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그 문제될 게 없는 거 아닌가요? 예, 근데 이제 좀 그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사실 이번 직제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야당에서도 그렇고 일부 언론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사실 뭐 저번 인사만 하더라도 노영빈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 인사 반발 거의 없다. 실제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 뭐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좀 재밌는 보도를 하나 봤는데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이 이 소환 통보에 불응을 하는데 이게 이번 직제 개편 발표 때문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검찰이 힘이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예, 그 정말 재밌는 보도니까 검찰이 지금 힘이 빠질 것 같으니 지금 버티게 들어갔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제목이 말이 됩니까? 뭐 장충기 사장이 무슨 뭔데요? 그게 그 지금 바뀌니까 직제 개편되니까 수사 안 받으러 한다고요? 이거는 그게 갖다 붙이는 겁니다. 예, 지금 사실 아까 말씀하신 하대감 그 수사들 같은 경우에도 한국당이 계속 지금 불을 붙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국민청원에서 잠깐만 하대감요? 예, 그 사건을 줄여가지고 하대감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여간 참 한국당에서 이름 참 잘죠. 하대감? 예, 하대감. 저는 김대감입니다. 아무튼 지금 국민청원이 청와대에 23만 명이 지금 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직제 개편에 반대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이게 각각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들보다는 그냥 네. 전반적으로 마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엄청나게 윤석열 사단을 뭐 학살하고 뭐 쳐내고 숙청하고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써가면서 어떤 좀
일종의 카르텔, 일종의 좀 어떤 그렇죠. 연대가 지금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런 게 있는 거죠. 함으로써 현 정권이 문제가 있는데 수사를 하는 거를 막는다는 어떤 뉘앙스의 어떤 보도. 예. 그래서 검찰하고 자유한국당 그런 어떤 연대감 지금 우리 각 기자 표현했는데요. 그런 거가 있고. 근데 실제로는 국민들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고소 사건도 있고 검찰 수사 사건도 있는데 그거가 지금 사실 많이 늦어져요. 많은 검 인력들이 지금 다른 수사를 뭐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거 조국을 뭐 어떻게 하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국민들이 자신의 형사 사건에 내가 고소를 했는데 그 처리가 제대로 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도는 어떤 보도는 그걸 정반대로 보도하더라고요. 뭐냐면 그 지금 수사하고 있는 그 부서는 존치된다라고 하면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옆 부서가 폐지가 되면 그 부서의 수사권이 이쪽으로 다 몰리기 때문에 이 수사에 지장이 초래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던데요. 그리고 뭐 제가 뭐 다는 뭐 물어보지 못하지만 일반 검사들 입장에서도요. 자신들의 일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스탑돼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형사 사건들. 그거를 지금 어차피 본인들이 해야 돼요. 딴 데 지금 다 몰입이 돼 있는데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린다고 지금 보면 네. 이렇게 보도되는 게 조금 현실하고 안 맞게 보도되는 측면도 있다. 그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두 가지 사실만 좀 환기해드리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첫째 조국 장관 시절에 네. 조국 장관 시절에 그 연속적으로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신속 이행 추진 과정과 해가지고 직접 수사 보석 그러니까 축소를 맞습니다. 예. 이미 발표한 바가 있다. 그러니까 대검도 이게 발표를 했고요, 같이. 제가 두 번째 네. 거예요. 대검도 스스로 어떤 직접 수사부서 축소를 스스로 발표한 바가 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추미애 장관이 와서 갑자기 뭔가를 꺼내던 칼이 아니라 이미 다 발표했던 거라는 그렇죠. 거죠. 원래 나왔던 거에 일관성을 갖고 하는 건데요. 예, 팩트는 확실하고 넘어가야 돼서. 네. 뭐 그럼에도 환기시켜드렸습니다. 불구하고 이게 뭔가 갑자기 뚝 떨어진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보도되는 거는 그 부분은 잘못됐다. 또 검찰에서 뭔가 지금 갑자기 추미애 장관이 바뀌고 이게 인사를 이렇게 하고 직책 개편을 이렇게 하냐. 이거는 사실은 안 맞는 얘기라고 이제 얘기를 그러니까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요즘 좀 그 확인을 하고요. 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보수 대통합이 시작부터 연일 삐걱이고 있습니다.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출범을 했지만 연일 지금 이 위상, 성격, 지위 등을 두고 잡음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 새로운 보수당이 자유한국당과의 별도의 당대당 통합기구를 만들자고 하면서 갈등이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박형준 위원장이 이를 두고 적절하지 않다고 하자 지상욱 의원이 박 위원장이 중립성을 위반했다면서 사퇴를 지금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이에 대해서 박 위원장 측에서 별도의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새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통합 혁추이 이 논의 자체에서 빠질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요구에 지금 뭐 이재호 전 의원이나 이현주 의원 등은 좀 불편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그러면 지금 잘 갈지. 우리 곽우신 기자가 이 갈등의 본질이 뭐라고 보세요? 제 얘기가 아니고 다른 분 말을 좀 옮겨 보면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께서 예. 보수 재건 3원칙, 6원칙 이거 다 뻥이다. 공천권 지분이 중요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저는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발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적절하게 본 것 같아요. 네. 나머지는 다 미사의 구죠. 결국은 공천권을 누가 갖느냐, 얼만큼 갖느냐 예. 그 싸움이 되는 거. 어차피 지금 선거에서 구도상 통합해야지만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통합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보수 진영에서 과연 내가 통합될 때 얼만큼 지분을 갖고 가질 수 있느냐 이 싸움을 지금부터 하고 아마 선거할 때까지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두 분이 의견 통일을 본 것처럼 그 싸움의 본질이 공천권 지분 확보 경쟁이라고 한다면 또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게 자유한국당이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을 했어요. 김용호 전 김용호. 네, 국회의장으로. 김용호 전 의장이 됐죠. 자, 그럼 이제 김용호 전 의장이 적격한 인물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여기서 제가 볼 때는 둘째 문제가 되는 거고 더 그러니까 큰 문제는 통합이 이루어지기 전에 한국당에서 먼저 김용호 전 의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한 걸 어떻게 볼 것이냐. 새로운 보수당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또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그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김용호 의장은 저는 개파색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사실 뭐 친박도 아니고 또 의장 출신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 민주당도 막 의장 출신을 국무총리도 하고 뭐 이러니까 또 출마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의장 출신 있다. 이런 저는 이건 제 개인적 생각이긴 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전직 의장 전성시대가 열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 이왕 하는 거 우리도 전직 의장 한번 모셔보자 이런 뉘앙스도 있고요. 예. 거기다가 뭐 친박도 아니고 뭐 개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김용호 의장 같은 경우 전 의장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한나라당 시절에 웰빙 정당이라고 막 엄청나게 그 비판을 했던 분이 그분이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했는데
그 원하는 거는 그렇게 보수당 입장에서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김영호 의장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아마 본인들 입장에서. 새로운 보수당에서 별로 반발을 안 할 거죠. 예. 근데 말씀하십시오. 근데 이제 김용호 전 의장의 인물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뭐 그전 현재도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이후에 한국당하고 좀 비판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하기도 했고 개파색이었다는데도 찬성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정말 그랬으면은 공천관리위원장을 앉힐 때부터 새보수당과 조금 물밑 접촉이라든가 공감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앉히는 수순으로 가야 이게 좀 그렇죠. 당대당 통합에 좀 물살이 타는 건데 한국당에서는 어쨌든 공천관리위원장을 앉히는 것 자체는 이제 한국당의 당무다. 별로 새보수당과의 구감 같은 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만 나중에 이제 통합과 관련해서 논의가 좀 진척이 되면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공관위를 구성할 때 구성에 대해서는 좀 여지가 있다. 논의를 해볼 수 있다. 공천관리위원들, 예, 구성할 위원들, 때? 예, 그 정도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약간 스탠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근데 아니고. 예. 제가 그러니까 주목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그 통합 논의로 오히려 삐걱대고 있는데 그럼 언제 통합 선언이 나올지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네. 공천관리위원장은 임명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시간적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걸 그러니까 주목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통합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고 한다면 빨리 행정 절차 들어가야 되니까 먼저 위원장을 임명을 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네. 통합이 지금 아직은 가시권에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가고 있는 바퀴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새보수당이 한국당이 요구하고 있는 또 당대당 통합 기구를 따로 하나 만들자라는 그렇죠. 거가 있죠. 그러면 지금 각 두 기구가 서로 엇박자른의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지금 벌써 이거 만드는 거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으니까요. 공천관리위원장 임명이 속도 위반이냐 아니냐. 만약에 속도 위반이라 왜 했을까? 그렇죠. 이게 좀 궁금해서 한번. 뭐 제가 좀 말씀하면 조금 그렇긴 한데 보여주기식도 있는 거예요. 빨리 그래요?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니까요. 국민들이 지지층한테 입장에서는 그런 건 있는데 근데 정말 중요한 자리거든요. 기억할 거예요. 20대 그럼요. 이항구 옥새 들고 뭐 그때 그게 다 이런 문제였는데 그때 옥새 들고 나라서의 주인공은 이제 그 김무성 김무성인데 당대표였어요. 이항구 공천 그때 위원장하고 그 갈등이 이런 것 때문에 된 말도 거니까요. 못했죠. 그런 거를 아마 자유한국당은 잊지 않을 겁니다. 그 그러니까요. 선거의 실패 원인 중에 하나였을 악몽일 때문에. 거예요, 악몽. 그래서 미리 해놨는데 개파색의 옅은 사람을 했는데 과연 김형호 전 이제 의장이 어떻게 추진하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뜻대로 할지 아니면 본인의 뜻대로 밀어붙일 수 있을지 그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그 주목해서 봐야 되는 점만 찍고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네, 것 또 같아요. 한번 맨날 얘기할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휴가 기간 중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이 여군으로 계속 복무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경기 북부 지역 육군 모 부대에서 기갑병과 전차 조종수로 복무 중인 부사관은 이 휴가 기간을 이용해서 외국으로 출국을 해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마치고 귀대를 했습니다. 네. 이후 이 수술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부사관에게 조기 전역을 권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부사관은 복무 의사를 밝히면서 지금 군 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군 창설 이후에 군 복무 중에 성전환 수술을 받고 계속 근무의 뜻을 밝힌 첫 사례이고 법령에도 지금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조금 그러게요.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게 첫 번째 사례 아닌가요? 예, 아마 제 첫 번째입니다. 저도 뭐 이런 일을 뭐 관문에서 뭐 많이 그러니까 했었어요. 확실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같은데. 예, 네, 네, 첫 네, 번째고 뭐 동성애자나 뭐 이런 거는 가끔 네, 이제 네, 군에 네, 뭐. 있었습니다. 음. 근데 이렇게 성전환 수술을 해서 특히 복무 중에 성전환 수술해서 다시 복무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사례입니다. 핵심 쟁점은 그 복무를 허가해야 되느냐 말아야 네, 되느냐.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렇다면 허가든 불허든 근거 규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죠. 맞습니다. 지금 네. 다 없거든요. 우리 없어요? 없습니다. 저희 이제 병역법이나 군인사법인데 예. 거기는 이제 전역 사유가 기재가 돼 있어요. 전역 예. 사유가 어떤 게 있냐면 뭐 심신 장애가 많아요. 신체가 좀 그렇든지 또 뭐 정신적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전역 심사위원회, 현역 부적합위원회에서 그 판단해서 예. 전역을 시킬지 계속 복무를 시킬지 판단하는 그런 규정이 군인사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예. 그 내용들 중에 음경 절단 이런 게 있어요. 고안 뭐 절단. 예. 그럴 때는 전역 사유가 돼요. 그러니까 음경 절단이 되면 전역을 시킬 수가 있는데 예. 이 절단이긴 한데 좀 다른 어떤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트랜스젠더라고 했을 예, 때는 예.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규정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어떻게 판단하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국방부 대변인 입장에서 위원회 판단을 또 존중한다 이런 식으로 또 애매하게 답변을 해버렸어요. 처음이라 그랬나? 그 위원회는
겁나죠. 그럼 우리 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애매합니다. 예, 이게 지금 고환 적출이나 이제 은경 절단 그렇죠. 같은 경우 고환 적출이. 심신장애 3급으로 나오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전역 사유가 될 텐데 근데 지금 걸려 있는 게 이분이 지금 성별 정정을 법원에 신청을 한 그렇죠.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성별 정정이 허가가 나오면은 만약에 이분이 입대하기 전에 법원을 통해 갖고 성별 정정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입대를 신청했으면 지금 문제가 안 되는 되죠. 상황이거든요. 근데 입대를 이미 한 상황에서 중간에 바꾼 건데 그러니까요. 법원에서 이게 발표가 안 났는데 전역심사위원회가 먼저 이거를 지금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복잡한 문제네 이게. 간단한 문제가 국방부에서 아니에요. 예. 좀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게 막 전역심사위원회 의견을 따르겠다가 아니고 네. 그 어떻게 좀 권고 비슷한 얘기를 해야죠. 가이드라인 규정을 만든다고 한다든지. 또 지금 각 기자 지적한 것처럼 법원의 결정 이후에 그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아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이럴 때 이제 제가 안 여쭤볼 수 있는 게 외국은 어떻게 돼 있어요 사례가? 외국도 규정이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엄밀히 입대 그러니까 군 복무에 대해서 오바마 행정부는 허용을 하는 방향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건 복무 중에는 없죠. 성 전환 수술을 입대 전에 예, 했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경우죠. 예. 게이나 뭐 이런 게 이제 통하는데. 근데 이건 또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복무 그러니까 이거 중에 한 거니까. 네. 이거는 네.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도 잘 없어요. 그거죠. 복무 중에 갑자기 이렇게. 근데 대체로 이제 지금 경우는. 캐나다나 벨기에 등이 이제 20여 개 국가 정도가 지금 트랜스젠더의 군 입대 및 군 복무를 허용을 전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바꾼 사례가 좀 드물기는 한데 네. 애초에 트랜스젠더 복무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이것과 관련돼서 가지고 법제도도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주요한 국가들이라고 할 만한 좀 그런 도에서는 사례가 워낙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엉키는 것 같고요. 지금 본인이 좀 의사를 밝히기도 했고 이분은 고등학교 때도 부사관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그 군인으로서 계속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좀 있었던 분이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소속 부대에서도 좀 배려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행 허가도 내어줬고 지금도 지금 군 병원에서 요양을 할 수 있게 해줬다고 하거든요. 지금 8698님 문자를 주셨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제대를 하고 먼저 다시 여성으로 지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뭐 이것도 일부 의견이 맞죠. 근데 예. 그 군대에 입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간부 되는 게 부사관 시험 같은 게. 또 그런 문제가 있나요? 또 지금까지 또 복무를 해온 것들이 있고 인정도 못 했을 때 받을 그때 수도 있고. 부사관도 그냥 아무나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거쳤는데 이미 합격한 분이 그리고 지금 전차 조종수 같은 경우에는 또 여군이 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전차 사례도 조수뿐 나왔고 말고 다 할 수 있어요. 예, 여군도 할 엄청 수 많고요 있는데 지금 군대. 좀 뭐 그런 부분도 좀 배려를 다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되지 여군이. 자,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 사회에 큰 화두가 하나가 좀 던져진 네. 거예요. 좀 논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정도로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논의해야 됩니다 이거는.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뉴스 3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